용산이 단순한 비용,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만약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된다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뭐 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청와대로 돌아갈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전문가의 분석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이죠. 만약에 이제 네. 대선에서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용산에 가시나 아니면 청와대로 가시나 아니면 세종으로 가시나 이제 장기적으로 뭐 세종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어디로 가세요? 근데 제가 이제 말 잘못하면 지가 다 된 줄 알고 또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네. 일반적인 예측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네. 문화적 가치도 있고 네. 거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네.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최적입니다. 근데 그 나왔잖아요. 네. 그난 추술적인 이유가 제일 컸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 네. 근데 또 저보고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 되면 용산을 가지 말라는 사람 많아요. 그 뭐 이상이 났을지 모른다고. 그런 이유로 그 이미지가 그리고 또 한 매우 안 가지는 좋잖아요. 저희가 보안이 심각해요. 도청 문제나 경호 문제나 좀 심각합니다. 완전히 노출돼 있잖아요.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어제 도감청 기술이 정말 뛰어난데 유리창이 노출돼 있으면 소리가 다 그것도 할 수 있죠. 20년 전에 한참 발견된 거예요. 됐죠. 그럼 네. 이게 완전히 동네 방네 다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활지에서 대중들이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을 논하고 있어 지금. 거긴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나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야 막 급하게 또 막 뜯어 고쳐가지고 종합청소하라고 가라, 뭐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거 돈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저기 좀 입 다물고 조심해서 하다가 귓속말로 하다가 쓰든지 이렇게 하다가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청와대 고수하고 수리해서. 그리고 가야죠. 그리고 저는 이거 청사 이런 거 가지고 돈 쓰는 거 진짜 아까워요. 왜 거기다 돈을 이거 뭐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제 예를 들면 어떤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네. 또는 찝찝함 네. 이런 것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전에도 국방부 막 이런 데가 연쇄적으로 다 쫓아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하여튼 청와대에서 나오려고는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건 선의였죠. 네.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처럼 네. 갇혀 있으니 네. 대중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종합청사 같은 데로 가겠다. 그렇죠. 꿈은 그랬는데 그건 현실성이 좀 떨어진 얘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그런 경호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이 더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주 출퇴근하고 이러면 막 교통 통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출근하는 사람 짜증나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 안에 그냥 조용히 이런 배치 뭘 자꾸 왔다 갔다 해. 너무 시민들과 멀리 좀 떨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한 어떻게든 거예요. 좀 만나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청와대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다.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네네. 뭘 뭐 네 명의 후보들이 약간의 이제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예.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는 용산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단은 용산. 준비 기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중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6월 4일 날 출범하게 되면은 예. 용산에 일시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이제 집무를 하지만 거기 한 몇 개월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넘어가나요? 저는 한 몇 개월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와대가 대안으로 또는 정부 종합청사가 대안으로 이제 거론되고는 있는데 네. 그걸 또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아무리 안 돼도 몇 개월은 뭐 짧게는 한 두 달, 여유 있게 한다면 한 6개월 정도는 네. 소요가 되지 않을까. 아, 2달에서 6개월 정도는 용산. 그렇죠.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용산을 일시적으로 쓰면서 네. 청와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청와대로 다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또 이 위원회 소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제 국민의 합의를 거치는 과정 등등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 4일 날 출범하는 새 정부는 네. 저는 5년 동안은 청와대에서 집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순서대로 하나를 짚어볼까 네네. 봐요. 왜 용산은 안 되는지. 왜냐면 우리가 용산을 이전할 때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였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영빈관 하나를 이제 쓰는 것만으로도 그 대체자를 찾는 것만으로도 한 800억 이상을 예산을 잡아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추계한 것만으로도 900억인데 이전이 이건 정말 최소화로 이제 추계를 한 거고 네. 야당에서는 그 1조 원 정도는 들었다. 왜냐면 이게 연쇄 이사를 엄청나게 다녔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 네. 현재 들어간 비용이 이제 한 800억 정도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대통령실 이전만 네. 보니까 들은 거고 대통령실 가면서 국방부 나왔지 뭐 옆에 다 외교부 장관 공간도 나왔지 네. 쩍쩍쩍쩍 이사 가면서 들인 돈은 또 각 부처가 다 감당을 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예. 너무 많은 돈을 들였는데 용산에서 그냥 잘 보완해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현재 들어간 이제 국방부 청사를 국방부를 빼고 리모델링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한 800억.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하신 그 관사를 또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네. 비용, 이전하는 비용. 그게 이제 들어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매몰 비용, 이미 이제 투자한 비용이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고. 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국방부가 합참으로 들어가고 또 합참의 기능이 분산됐고 하기 때문에 그 합참을 다시 남태령으로 이전하고 네. 또 국방부에 소속된 기관들이 약간 분산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요 비용이 합참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이제 3천억. 그리고 합참에 관련된 유관 시설을 다시 재구축하는데 한 4천억. 그래서 이제 한 7, 8천억 추가로 들어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들어가야 들 되는 돈이에요? 거죠. 네. 아.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여기 이사하면 저기도 또 밀려서 이사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이 비용이 예, 예. 그러니까 용산이 단순한 비용,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네. 만약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된다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뭐 7, 8천억 또는 1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너무 많이 용산은 든다. 결코 적절한 대안은 효율적이지가 아니다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비용을 빼고 나면 용산에서 위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것은 아마 이 최적 입지 분석도 안 한 네. 그런 상태고 네. 또 현실적으로도 이 관사가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네.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가장 큰 게 폐쇄성을 해소한다. 네. 그러니까 개방적인 어떤 장소로 대안을 찾았는데 오히려 지금 용산이 더 훨씬 폐쇄적으로 아. 그럼 용산은 단기간으로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결과적으로 나와야 하는 곳이다. 그럼 청와대 가기 전에 네. 용산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빠지면 네. 거기는 다시 원래 국방부로 그럼 써요? 그렇죠. 환원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 쫓겨 나갔던 사람들 다시, 다시 거꾸로 원위치. 다 돌아오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낫다. 대안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 그러면 앞서 거론됐던 합참의 추가 이전 구축비 예. 그런 것들 이제 예상되는 것들이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원위치가 되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청와대는 이제 지금 현재 개방이 좀 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로 다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야, 이렇게 개방이 됐으면 이거 보안 이제 다 뚫려서 여기 이제 못 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할 수 뭐 있습니까? 그 일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예. 일반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어떤 청와대 경내 구조라든지 음. 건물 내에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네. 보안에 취약성이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데 네. 저는 조금 그건 뭐 기우가 아닐까.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안 시스템은 첨단 과학으로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인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AI 시대에 첨단 과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보안 문제가 그렇게 뭐 청와대에 꼭 있다고 해서 보안 더 뚫리고 이런 거 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 저는 뭐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시스템 정비는 네. 추후 보완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아닐 거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예. 네.